자, 패턴은 왼쪽 라스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목한 부분을 몇 번 잘라줘 가지고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자, 테이프와 테이프가 이어질 때는 살짝만 겹치게 합니다. 주름이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주름은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테이핑을 합니다. 자, 조금만 겹치게 붙입니다. 자, 이제 한 겹을 한 거고요. 두 겹째는 자, 격자 모양으로 다시 붙일 겁니다. 자, 주름은 최대한 이 모서리 근처로 밀어내야 되고요. 이 위쪽에 주름이 있으면은 나중에 라인을 그릴 때 라인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지금은 여기가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프가 주름이 생기려고 그러죠. 여기는 이렇게 잘라줘 가지고 주름이 안 생기게 할 겁니다. 위쪽은 짧은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자, 다시 넓은 걸로 옆면을 붙이겠습니다.
방식으로 세 겹째는 첫 번째 붙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핑을 3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 패턴은 반대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창 패턴은 한 겹만 하면 됩니다. 밑에서 그리지 말고 위에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칼로 잘라냅니다. 잘 늘어나지 않게 잘 낀 다음에 자, 패턴지에다가 붙입니다. 밑에서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라인이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자, 가능하면은 멈추지 말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길게 갑니다. 자, 이렇게 단면을 만졌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잘라져 있어야 됩니다. 자, 사포로 다듬어 주고요.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창 패턴으로 자, 이쪽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만 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그려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자, 모서리가 명확히 있으니까 그대로 잘라주면 되겠죠.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바닥면에서 중심을 먼저 찾습니다. 자, 위쪽에서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자, 위의 점과 밑에 점을 직선으로 이어야 되는데요. 위에 점에 대고 자, 밑에 점에 맞춥니다. 자, 콧등에 자, 직선의 라인을 표시해 주고요. 자, 콧등까지의 짧은 직선을 그립니다. 위에 점은 약간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짧은 직선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고 자, 코를 들어서 위의 점과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코를 내려가면서 그 점의 자치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 연필을 너무 눕히지 말고요. 자, 코를 다시 들어 올리면서 지금 찍은 점이 자, 하나씩 직선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 점들을 연필로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은 선이 직선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선이 보이면 안 되겠죠. 더 정확히 하려면은 얇은 자로 다시 확인을 해 봅니다. 네,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가지고는 정확히 직선을 그린 것입니다. 연필로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연필이 지워지니까 볼펜으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뒤축에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뒤축도 마찬가지로 자, 밑면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위쪽에도 중심을 표시합니다. 자, 똑같이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두 점과 점을 잇고요. 자, 직선이 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 역시 직선인지를 자를 대고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필로 볼펜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변곡점을 찍습니다. 변곡점은 자 일단은 이 포물선의 가장 저점을 찾습니다. 자 코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이 라인이 자 포물선이 되게끔 자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 포물선에서 가장 아래점, 가장 저점을 일단 찾습니다. 자, 이 점이 되겠죠? 저점에서 자, 남아는 6mm 정도 앞에를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이 거리는 반드시 6mm라는 거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자, 라스트에 따라서, 라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또 그 모양새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아는 6mm로 보고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변곡점은 구두 패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변곡점에서 코 쪽으로 이 앞쪽은 직선이 됩니다. 자, 직선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변곡점부터 위쪽으로는 자, 곡선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곡점은 직선과 곡선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 직선인 부분은 우리가 목적이 평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 변곡점 위쪽은 자, 곡선, 다시 곡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으로 전개할 때 주름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운동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점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평면 패턴상에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먼저 이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심선을 잘라서 양쪽으로 분리시키겠습니다. 자, 이 입체인 라스트의 모양을 그대로 1대1로 가지고 있죠. 그대로 베꼈으니까요. 그리고 세겹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테이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양쪽으로 띄어낸 이 테이프를 평면으로 만드는 거죠. 이 라스트의 전체 그 입체의 모양,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평면으로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지금 하는 방법은 자, 반쪽을 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안쪽과 바깥쪽 전체를 있는 그대로 평면에 전개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두 패턴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자, 나중에 수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정확히 패턴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마스킹 테이프를 세 겹을 했죠. 자, 이것을 자, 패턴 원형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것이죠. 패턴을 만드는 그 원래의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 원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왼쪽 라스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쪽이 되고 이것이 바깥쪽이 되겠죠. 자, 바깥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볼록한 면이 눈에 띄죠. 자, 뒤쪽에 볼록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을 잘라서 자, 평면이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이만큼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평면으로 펼치면은 자, 주름이 없이 이게 벌어지면서 펼쳐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앞쪽에도 많이 자르지 않고요, 두 번만 잘라서 피겠습니다. 자, 자, 펴지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라스트에 있을 때 이 볼록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도 볼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지 위에 이 원형, 패턴 원형을 최대한 평면이 되도록 붙여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 요 지점이 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분기점. 자, 분기점을 포함한 가운데 부분을 자, 평면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평면. 자, 이 가운데 부분이 어느 일정 영역에서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잠깐 그 구두 패턴에 대한 어떤 핵심 요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두 라스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대칭이지만은 한쪽만 봤을 때는 라스트가 자, 바깥쪽과 안쪽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구두 라스트는 자, 비대칭이라는 자, 비대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는 자, 곡면이죠. 곡면. 자,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곡면인데 얘가 일정한 곡면이 아니고 불규칙한 곡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자유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유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쪽과 바깥쪽이 비대칭이다. 그 다음에 자유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 라스트를 자, 3D 스캔을 받아서 캐드 위에 올려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캐드 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위쪽은 평면도가 되겠죠?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 이 옆쪽은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가 않고, 자, 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봐야지 이 옆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렇다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위쪽과 이 옆쪽이 서로 좌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평면도고 얘는 측면도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턴을 전개할 때, 자, 평면도의 관점에서 이 측면도를 같이 전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 측면도의 관점에서, 자, 평면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자, 평면도는 평면도대로, 측면도는 측면도대로 따로 만들어서,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따로 만들어서 이 둘을 하나로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두 패턴 만들 때는 앞쪽 패턴과 뒤쪽 패턴을 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앞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옆면, 이 뒷면을 같이 하려고 그럴 때는 패턴이 이렇게 팍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좌표가 틀리다는 거죠. 좌표가 앞쪽과 뒤쪽이 다르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칭의 특징은, 자, 이 바깥쪽을 가지고 안쪽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 안쪽은 안쪽대로,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생긴 그대로 평면에 전개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곡면의 특성에서, 자, 이 문제는 곡면이라는 것은, 자, 평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곡면은 평면이 될 수가 없어요. 곡면을 평면으로 전개시키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름이 일어납니다. 주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 패턴을 만들 때나 아니면 그 저부 작업을 할 때나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름이에요. 우리가 주름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발을 잘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먼저 이 분기점을 포함한 가운데의 일정 부분을 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뒤쪽이지만 뒤쪽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바깥쪽은 이 면적을 둘로 나눴을 때, 이 면적을 둘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래쪽 영역을 자연스럽게, 자,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는 주름이 생기겠죠.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주름이 생기지만은 주름이 조금밖에 안 생깁니다. 자, 일단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위쪽에 살짝 주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누름으로 해가지고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뒤쪽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평면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은 자, 앞쪽도 평면을 만들 것인데 자, 주름이 있죠. 자, 주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먼저 아랫부분을 평면으로 누르겠습니다. 아랫부분을 평면으로 쭉 밀면은 자, 아랫부분만 평면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앞쪽에서부터 다시 자, 평면으로 누르겠습니다. 이 라인에 대해서 직각되게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평면으로 눌러서 주름이 일정한 한 곳에 갇히게 만들겠습니다. 자, 밑에서도 다시 평면을 만들고 이쪽에서 조금 누르고 뒤에서 조금 누르고 다시 밑에서 조금 누르고 다시 앞에서 자, 세 방향에서 평면을 만들어 주면은 주름이 한 곳에 갇히겠죠. 네모나게.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쪽에는 직선, 즉 평면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는 평면이니까 주름이 없죠. 자연스럽게 주름이 이쪽에는 생기지가 않고, 자, 이 변곡점 위쪽은 자,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 변곡점부터 위쪽으로는 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주름은 이 위쪽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름인 부분과 주름이 아닌 부분을 자, 구분하는 그 선을 그었고요. 자, 이 선에 대해서 직각이면서 이 주름을 반으로 나누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름의 퍼센티지를 구할 것입니다. 먼저 전체 길이를 재면은 84mm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름의 길이만 재겠습니다. 주름의 길이만 재면은 15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름의 퍼센티지는 15 나누기 84 곱하기 100은 약 18%가 되겠죠. 18%. 자, 그러면 주름이 지금 맨 위쪽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위쪽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이 주름을 지날 때는 반드시 연필로 그려야 됩니다. 자, 볼펜으로 그리면 여기를 정확히 그릴 수가 없겠죠. 자, 지금은 이 분할선, 주름을 나누는 분할선의 아래쪽이 자, 평면으로 된 상태에서 위쪽 라인을 그린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주름까지 잘 띄운 다음에 이제 반대로 주름이었던 윗부분을 평면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주름이었었죠. 이 부분을 평면으로 쭉 눌러서 밀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주름은 반대로 이 분할선 밑으로 다 간 것입니다. 아까랑 반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평면으로 만들었죠. 자, 이 뒷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 평면이 되었기 때문에 띄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띈 다음에 각도를 재보겠습니다. 90도를 위쪽 라인에 맞추겠습니다. 15, 16, 17도가 나오겠죠? 네, 17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주름의 크기가 18%였죠? 그러면은 지금 각도가 17도 곱하기 0. 아까 18이니까 0.18. 약 3도가 나옵니다. 그럼 3도를 자, 위쪽 라인에서부터 3도를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3도가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서 3도 되는 지점이 18%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에서 이게 18%가 되는 것이죠. 요 전체 각도에서 18% 되는 지점을 찾은 것이고요. 그거는 이 길이에 대해서 18%가 되는 지점과 같은 것이죠. 자, 18% 되는 3도 지점에다가 자연스럽게 갖다 대고서 자, 변곡점 아래는 주름이 없는 평면이니까 평면이 되고, 이 주름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주름은 자,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 주름의 면적만큼이 평면이 되면서 없어지겠죠. 지금 찾은 이 라인이 중립이 되는 라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연필로 그립니다. 연필로 그려서 휘지 않게 그려주고요. 이거는 자, 중립 라인을 찾기 위한 보조 라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이쪽도 연필로 자, 휘지 않게 그려주고요. 자, 뒤쪽도 일단은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주름을 눌러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평면도죠. 이 주름은 자연스럽게 그 면적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갈라진 부분이 있죠. 이 갈라진 부분. 자, 뒷부분은 이 갈라진 부분을 다시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아문 다음에 다시 평면 위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맨 아랫부분의 길이를 찾습니다. 자, 갈라진 부분을 다물어 가지고 자, 요 밑에 지점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다시 벌어지지 않게 쭉 누른 다음에 이 뒤축 라인의 중간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짝 밑에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뗀 다음에 다시 자, 가운데 부분만 주름이 안 생기게 눌러줍니다. 자, 가운데 부분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자 밑에는 벌어지지 않게 누른 다음에 다시 띄고 이제 위쪽을 평면으로 주름이 없이 쭉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위쪽을 표시하고 자 다시 위쪽을 그려주면은 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그린 라인하고 차이가 나죠. 자 이만큼이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얘가 둥글게 됐습니다. 얘가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그려줍니다. 자, 뒤축 라인은 볼록한 곡선이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여기가 곡선이 되는 것은 볼록한 도형은 직선을 그렸을 때 평면으로 펼치면은 자, 이런 볼록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윤곽은 다 그려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즉 변곡점과 변곡점과 분기점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라인들을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다 찍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종이는 파우더를 바르지 않고도 대체적으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이게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우더를 먼저 바르고서 해야 됩니다. 먼저 찍은 라인을 연필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자, 변곡점과 분기점을 표시하고 이 라인은 우리가 그 중립 라인을 찾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라인이 자연스럽게 맞으면은 최종적으로 볼펜으로 다시 그려줍니다. 연필로 그린 거는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름을 중립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립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거죠. 맨 처음에 주름이 위쪽에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주름을 아래쪽으로 다 몰았죠. 그 다음에 분할선이 위치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자, 그 점에다가 이 라인을 맞춤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래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되는 그 라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립 패턴이라고 한 것이고요. 원래는 뒤쪽도 앞쪽과 똑같이 주름을 다 위로 모은 다음에 두 라인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라스트의 뒤쪽의 바깥쪽은 주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각도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앞쪽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고 아주 작은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위쪽 라인에 붙게 되죠. 위쪽 라인에 붙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래를 그냥 아까처럼 누른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르겠습니다. 자, 이곳은 바깥쪽의 중립 패턴입니다. 안쪽의 중립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를 2번 자르는데 이 볼록한 부분을 2번 잘라서 펴지게끔 하겠습니다.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앞쪽도 2번을 잘라서 펴주겠습니다. 이제 라스트에 이 안쪽에 볼록한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 분기점을 포함한 일정 부분을 평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평면으로 만들어졌죠? 자, 안쪽도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를 평면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쪽과 틀리게 여기 주름이 크게 생기죠. 따라서 얘는 바깥쪽처럼 이 길이의 아래쪽 절반을 눌러서 바로 해결되지 않고 얘도 중립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먼저 아랫부분을 평면으로 만들고
평면으로 누르고요. 뒤에서부터 송곳으로 이 위쪽 라인에 직각되게 꾹 눌러줍니다. 다시 앞쪽에서도 눌러주고 밑에서도 눌러줍니다. 주름이 일정한 지점에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똑같이 네모나게 만들어줍니다. 눌러주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데, 이 주름은 내가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 이 지점에 이 주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주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세 방향에서 조금씩 누르다 보면은 그 주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름을 분할하는 분할선을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분할선을 직각으로 가르는, 그러면서 주름을 절반으로 나누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체 길이를 재면은 70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름의 길이는 10mm. 주름의 크기를 계산하겠습니다. 10 나누기 71 곱하기 100은 약 14%가 됩니다. 14%. 그러면 위쪽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위쪽 라인을 그려주고 똑같이 주름까지 띈 다음에 이번에는 주름이 있던 부분을 평면으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 라인이 나오겠죠. 여기서 갈라지는데, 문제는 이게 직선에 가까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느 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를 가지고 14% 되는 지점을 찾겠습니다. 요 꼭지점의 이동 자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꼭지점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곡선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이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4mm가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4mm가 되고, 14mm 그러면은 14 곱하기 0. 아까 14%였으니까 0.14는 1.96, 약 2mm가 되겠죠. 자, 2mm 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2mm. 자, 그러면은 중립의 위치가 저 2mm 되는 지점, 이 위치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주름의 크기의 퍼센티지, 이만큼 대 이만큼,
이만큼 대 이만큼의 비율이, 자, 요만큼 대 이만큼의 비율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치에 이 라인을 갖다 대면은 그 라인이 중립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중립 라인이 되고요.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평면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앞쪽. 자, 앞쪽도 마찬가지로 중립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을 평면으로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에서부터 평면으로 누르고 다시 뒤에서 평면을 누르고 다시 앞에서 평면으로 조금 누르고 이제는 밑에서 평면으로 누르고 자, 그러면 이 주름이 자기가 가야 될 위치에 가게 되겠죠. 앞에서 다시 평면을 좀 누르고 뒤에서 조금 누르고 밑에서 조금 누르고 좀만 더. 자, 이렇게 하면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가능하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다 평면이 됐습니다. 이 주름이 여기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주름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분할선을 그리고 이 분할선의 직각이면서 주름을 둘로 분할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 직선의 전체 길이는 85가 됩니다. 주름의 길이는 15가 됩니다. 똑같이 자, 짧은 길이 15 나누기 큰 길이 85 곱하기 100은 17.6 17.6으로 하겠습니다. 17.6%. 자, 그럼 똑같이 이 상황에서 위쪽 라인을 그리죠. 위쪽 라인을 연필로 그립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휘지 않도록 똑바로 그리고 잘 띈 다음에 주름까지 띈 다음에 주름까지 띈 다음에 이제는 주름이었던 부분을 평면으로 만들면은 자, 주름이었던 부분을 평면으로 누르겠습니다. 각도가 크게 나옵니다. 지금은 자, 요것은 이제 각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90도를 왼쪽 라인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90도를 위쪽 라인에 맞추고 19도가 납니다. 그러면은 19 곱하기 0.176은 약 3.3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위쪽 라인에서 3.3도를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지점에서 중립 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 중립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이 주름이 위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래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분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자, 이 변곡점 아래는 주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름은 변곡점 위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볼펜으로 그려주고, 자, 여기는 연필로 그려주고, 변곡점과 분기점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뒤도 바깥쪽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벌어지지 않게 밑에 라인을 맞춘 다음에 끝 지점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주름이 없이 쭉 밀어야 되겠죠. 중간 지점에서 쭉 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딱 붙인 다음에 중간 지점만 주름이 없게 밉니다. 쭉 하면 이 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만 주름이 없게 눌러줍니다. 자, 그럼 위쪽 라인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세 지점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자, 밑에가 이게 벌어졌을 때의 라인이 지금 연필로 그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 라인은 더 둥글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주름 부분만 연필로 그려주고요. 자, 이 앞쪽에 벌어진 것은 앞쪽에도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패턴상에서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저브에서 해결합니다. 나중에 저브할 때 자, 이 골밥을 이만큼 넣으면은 자, 골밥이 이만큼 들어가면은 자, 골밥까지 쭉 그려주면 자, 이만큼이 없던 부분이 생기겠죠. 요것이 골을 싸게 되면은
자, 주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름. 저브에서 이 주름을 당겨가지고 창 밑으로 다 주름을 만들어 버리면서 여기는 주름이 없게 만들게 되겠죠. 그 저브할 때 이 벌어진 부분은 해결하게 됩니다. 바깥쪽과 똑같이 송곳으로 찍어줍니다. 자, 분기점하고 변곡점하고 표시하고 라인을 정확히 다듬어주고 송곳으로 찍은 라인을 그려주고 칼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의 중립 패턴, 바깥쪽의 중립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자, 운동화는 그 생긴 그 모습을 봐서는 구두에서의 그 홀컵과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화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패턴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개할 때는 더비 패턴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홀컷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